네, 연말 연초를 맞아 기획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에 언제 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미증시는 내년에 어떤데? 자, 그러면 국내와 미국 증시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좋은데? 자, 궁금증을 같이 해소해 드릴 분입니다. 조상현 현대자산운용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미국 증시 보면 일단 낙관론이 좀 일색이거든요. 네. 예, 강세장 전망 일색인 2026년 미국 증시 4년 연속 강세장 속의 2026년의 랠리 어디까지 이어질까 좀 보시나요? 내년도에도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미국 증시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M7 중심의 기술주가 주도하는 어떤 AI 산업의 어떤 그 가속화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조금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될 부분은 미국 대비 그러면 타 국가의 주식 수익률이 더 나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이제 경기 사이클 관점에서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하는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사이클에 좀 접어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3분기 GDP 발표가 4% 이상 나오면서 좀 서프라이즈한 숫자가 나오긴 했지만 그동안 이제 미국에서 셧다운이 있었던 기간 동안에 집계하지 못했던 데이터를 기준으로 집계를 했기 때문에 좀 과대 계상됐다라는 그런 논란도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 혼자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달러와 강세의 어떤 정점 통과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기술주 중심의 강세는 지속되겠지만 이게 미국 시장 전방위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대답 중에요. 네. 지금 이제 미국 증시, 미국의 사이클이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사이클에 한 어느 정도 왔다라는 뜻인가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경기가 붐업이 됐었고 그런 부분들이 미국 혼자 굉장히 많은 수혜를 누리면서 경기가 호황을 누렸었거든요. 네. 그게 그렇게 보면 단순하게 보면 기간적으로는 한 3년, 4년을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경기라는 것은 사실 사이클을 갖고 있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타 국가들, 유로존이나 뭐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사이클이 잠깐 붐업이 됐다가 다시 꺼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사이클이라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끝까지 버티면서 혼자 좋았던 사이클이기 때문에 조금 모멘텀 측면에서 성장하는 어떤 기울기 측면에서는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그렇다. 네, 상대적으로. 네, 이게 뭐 주춤한 게 아니고 네. 그 지금까지 올랐던 코로나 이후에 아주 승승장구했던 미국 증시가 네. 다른 증시 대비해서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기울기가 조금 완화되는 네. 것일 수도 있겠다. 네. 하지만 AI 중심으로는 여전하다라는 네.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는 어떤가요? 그럼 국내 쪽은 어떤가요? 국내는 사실 올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했던 분들이 많지는 않았었을 거예요. 네. 올해 코스피가 거의 60%, 70%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까지는 굉장히 안 좋은 펀더멘털에 있다가 올해 GDP 성장률을 보더라도 0.8에서 0.9%면 사실 낮은 수준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GDP가 굉장히 전망치가 하향이 됐다가 0.8까지는 올라온 상황이고 이제 내년을 바라보는 그림이 중요한데 내년도 GDP는 대략 뭐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목표치는 한 1.8, 1.9 정도 되겠지만 최소 1.5 이상은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 얘기는 절대 수치 자체는 낮지만 0.8에서 뭐 한 1.78까지 올라가는 이 기울기는 상당히 가파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 상대 강도 측면에서는 코스피는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에 하나 2027년 GDP 전망치까지 좋아지는 상황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내년 한 해 동안에도 굉장히 좋은 코스피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업 이익 관점에서 보면 올해 코스피 기업 이익이 대략 한 208, 90조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내년 전망치가 지금 400조 원을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뭐 반도체 기업들의 선전에 따라서는 뭐 430, 40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올해에서 내년 넘어가는 기업 이익 증가 사이클은 굉장히 탄탄하다고 볼 수 있고요. 코스피 역시도 큰 악재가 없는 이상은 탄탄하게 좀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미국 증시에 비해 다른 증시가 더 안 좋을 것인가? 내년에는 더 안 그럴 것이다. 라고 약간 앞서서 주셨어요. 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사실 예상보다 올해 이제 좋았는데 내년에도 이런 이익 측면에서 더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시네요. 네. 그럼 코스피 코스닥 중에서는 어느 쪽을 조금 더 보세요? 그러니까 천스닥의 기대감이 이번 달에 코스닥 거래대금으로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네. 2년 4개월 만에 최대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천스닥,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코스피가 이렇게 올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아직 거기에 비해서 좀 덜 올랐다라는 배경이 첫 번째 인식이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겠다라는 기대감, 이 두 번째 발현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 충분히 갭 메우기는 가능하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의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 증가분을 봤을 때 코스피 기업이익 증가분이 훨씬 높거든요. 즉 280조에서 400조 넘어가는 그 정도의 이익 체력이라 그러면 코스닥은 사실은 뭐 바이오를 제외하고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이 이제 전체 이익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상승폭을 보면 사실 코스피보단 못할 것 같아요. 이익 증가폭이. 그런 관점에서는 여전히 코스피를 선호하는 것은 맞고요. 다만 코스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적인 관점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유동성이 굉장히 확장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따라가는 정도의 밸류에이션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천스닥 돌파는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뭐 순식간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체력,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밸런스 면에서 코스닥이 좀 오른 면이 있는데 이익 측면에서는 코스닥보다 코스피를 더 중요시 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한 네. 삼성전자와 SK 네. 하이닉스 여쭤볼까요? 네. 한 가지씩 여쭤볼게요. 삼성전자. 왜냐하면 또 1월 8일에 잠정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 전후로 정말 16만 전자까지 뭐 어느 현실화 가능성이 보여지는가도 궁금하고 올해 일단 시총 375조 원을 늘린 삼성전자 참 칭찬할 만하죠? 네. 예. 자, 메모리 슈퍼사이클 기대 속에 시장 기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지금 최근까지도 계속 삼성전자의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은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전체 연간 영업이익 자체가 계속 상향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제 상향됨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는 빨리빨리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이게 컨센서스라는 게 이제 이익 전체 추정치의 합산인데 사실 일부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 영업이익 추정치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있지만 이게 전체 평균에 녹여지기 때문에 전체 컨센서스 올라오는 속도는 상당히 느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아까 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내년도 컨센서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정치가 영업이익 86조 원, 90조 정도 내외로 좀 추정이 되거든요. 저기 나오네요. 네네네. 네. 이건 4분기군요. 네, 4분기가 15조. 88조인데 내년에 이제 한 네. 89조 더 올라가는 걸로? 네, 영업이익이 네. 예, 연간 39조면 아닌 것 같은데. 네. 88조. 네. 맞죠? 92조인가요? 네, 90. 컨센서스 추이. 매출이 86조 3개월 전에 현재 92조. 네, 이건 지금 SK 하이닉스고 네. 삼성전자를 봤을 때 저희가 조금 뭐 잘못 나갈 수도 있을 네, 텐데, 네, 네. 네, 현재 본부장님의 추정- 의견을 듣도록 알겠습니다. 할게요. 네, 컨센서스 기준으로 대략 90조 원 내외거든요.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근데 뭐 노무라 증권이랄지 시티증권이랄지 이런 외사를 포함해서 국내사에서도 일부에서는 현재 100조 원 넘게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간으로. 네. 제가 본 숫자 중에 130조 원까지 있어요. 130조 원까지 네. 있다고요. 지금 4분기 아까 88조의 지금 이익이 4분기는 130조까지 간다. 네, 4분기 기준으로 15조 원 내외인데 네. 내년 2026년 연간으로 90조 원 내외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최대치는 지금 130조 원까지 지금 그렇게 나온 상황이고요. 그럼 뭐 16만 전자도 뭐 충분히 갈 수 네, 있겠다. 그렇게 보면 16만 전자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대략 11만 원대니까 네. 16만 전자가 가게 되면 이제 시가총액 1,000조 원 달성이 되게 되는 거고요. 사실 영업이익 연간 영업이익 100조 원 레벨에서 1,000조 원이면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다만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던 게 반도체는
사이클을 가진 업종이라 한 2년 좋았다가 2년 안 좋았다가 네. 즉 이익 추정치를 신뢰할 수 없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HBM이라는 특수한 제품의 상황이 고객 커스터마이즈된 제품의 어떤 매출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이클의 속성 자체가 상당히 완화가 되면서 네. 사이클의 진폭이 줄어든다. 즉 이익의 신뢰성이 높아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뭐 영업이익 100조 원인데 시가총액이 1000조 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네. 그럼 그렇게 삼성전자에 비해 이제 SK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는 더 놀라운 지금 상황이고요. 네. 하이닉스의 내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도 대략 한 76조, 78조 원 돼요. 근데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내년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최근 100조 원을 넘어가는 그런 어떤 증권사들의 추정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이닉스도 연간 영업이익 체력이 100조 원 가까이 되는데 시가총액은 지금 400조 원 초반이거든요. 더 싸죠. 네. 네, 그러면 만약에 88만 닉스면 지금 주가가 60만 원이니까 네. 한 뭐 40% 정도 올라가면 되는데 그래봐야 600조 원이 안 되거든요. 88만 닉스를 네. 가도 그래서 그럼 이제 100만 닉스도 네, 100만 이상 닉스 충분히 가능한 상황. 네, 되게 긴장하면서 듣게 됩니다. 본부장님, 2026년 증시 입구 주도업종으로 반도체를 꼽으셨는데 그 외에 또 봐야 되는 섹터가 있다면요? 일단 좀 아쉽게도 내년도 코스피 이익 증가를 견인하는 대부분이 사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나와요. 그게 뭐 중요하네요. 네. 그 투탑 반도체 투탑 기업이 거의 한국 기업 이익을 지금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뭐 다른 업종들이 있겠습니다만 이익 증가 측면에선 그렇다는 말씀이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이 구조적으로 상당히 좋은 사이클을 가지고 상승하는 반도체 투톱을 제외하고 사이클이 이제 바닥을 통과한다. 네, 이제 더는 나빠지지 않겠구나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러면 일종의 바벨 전략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조금 소외받고 있지만 자동차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을 좀 잡을 만한 사이클에 진입한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익은 계속 안 좋을 겁니다. 여전히. 하지만 주가 측면에선 다를 수 있거든요. 한 6개월이나 1년 후에 이익이 턴어라운드 하겠구나 하면 주가는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자동차랑 2차 전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끊이지 않는 테마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뭐 AI 전력 인프라, 로봇, 뭐 이런 바이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접근하는 전략이 조금 다릅니다. 네, 조상현 현대자산운용 본부장님과 2026년 증시 전망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내년에도 저희가 좀 굳혀질 수 있는 그런 전략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 뵐게요. 감사합니다.